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녹동서원은 문성공계 중랑장공파 5세, 연천공 최덕지, 그리고 7세 산당공 최충성, 이 두 분이 배향되어 가지고 사액을 받은 사액서원입니다. 지금까지 연천공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하고, 오늘은 그 산당공에 대해서, 산당공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산당공이 녹동서원에 배향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당공은 연천공의 막내 손자죠. 연천공이 손자가 8분이 계신데 그 8분 손자 중에서 맨 막내 손자가 산당공인데, 연천공이 돌아가신 3년 후 1458년 세조 4년에 지금의 그 나주 세지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산당공은 주로 그 광주 무등산 아래에서 사셨는데, 과거 준비도 했고 과거도 보셨어요. 그런데 낙방했어요. 처음에 이제 담양에서 그 진사시를 봤는데 향시에서 낙방했고, 또 이제 그 김제에서 문과를 봤는데 역시 향시에서 낙방했어요. 향시가 뭐냐면은 그 진사시나 생원시나 문과나 다 먼저 그 지방에서 이제 초시 1차 시험을 치르고 그걸 향시라 그래요. 거기서 합격자를 서울에 모여서 2차 시험, 즉 복시를 치는데, 여기에서 이걸 보고 이제 회시, 모을 했자 모여서 한다 해서 회시라 그래요. 그 회시를 치르고 그 회시에서 합격한 사람을 다시 이제 그 전시를 치러서 이제 급제자와 그 등급을 매기게 이렇게 되는데, 회시도 못 가보고 향시에서 낙방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하게 벼슬을 안 하셨으니까 특별한 업적을 남길 수가 없죠. 기록을 남길 만한 업적 없이 1491년 성종 22년에 비교적 젊은 나이로 34세라는 그 비교적 젊은 나이로 일찍 별세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특별한 업적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어차피 과거 급제를 못 했으니까 벼슬을 못 나가고 그냥 혼자 뭐 개인적인 생활 이것밖에 못 하신 거죠. 그리고 좀 더 오래 사셨으면은 그 학문이라도 해서 그 제자라도 육성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사시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업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산당공의 세계를 살펴보면 중랑장공파, 연촌공파, 영암종회 7세로 시조 문상공의 막내 아들 중랑장공 최용봉의 후손이다. 중랑장공이 동정공 최을인을 낳고 동정공이 월당공 최담을 낳았으니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5호 한벽당을 지은 분이다. 월당공의 아들 사형제 중에서 막내 아들 연천공 최덕제는 존심양성을 자경문 삼은 정학지사로 유명하며, 영암에 있는 녹동서원, 전주에 있었던 서산서원, 남원에 있는 주암서원에 배향되었고, 문종이 하사한 초상화가 보물 제594호로 지정되었다. 연촌공의 장남 최주의 후손이 남원을 비롯한 전라북도 일원에서 세거하여 후손이 남원종회가 되었으며, 차남 최창의 후손이 영암종회가 되었는데, 셋째 아들 최숙은 후사가 없어서 최창의 차남 최지성이 계자로서 뒤를 이었으니 의령공 지성파이다. 즉 영암종회는 호참공 대성파, 평창공 집성파, 산당공 충성파, 의령공 지성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당공 최충성은 최창의 막내 아들이다. 산당공은 스스로 그 호를 지어서 산당서객이라 그랬어요. 산당서객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산당에 앉아서 책이나 읽고 있는 사람, 이런 얘기인데, 그 자서전으로 산당 서객전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 글이 지금 산당 집안에 가면 있죠. 산당공이 지은 산당서객전에 적혀 있기를 어떤 서생 한 사람이 있는데 성도 알 수 없고 본관도 모르겠으며 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사람은 지금 산당에서 살고 있다. 그 사람은 책 읽는 것을 일삼고 옷은 봉액지의를 입었고 선비들이 쓰는 모자를 쓴 것이 얼주 선비의 기상도 갖춘 것 같기는 한데 스스로 호를 지어 부르기를 산당서객이라 하였다. 봉액지라는 것은 선비들이 입는 그 옆이 터진 도포를 말합니다. 산당 서객전은 그 자서전인데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죠. 근데 산당공은 앞서 말했듯이 뭐 특별한 이력이 없으니까 이력보다는 자신의 공부하는 자세, 자신의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그 소개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문장이 길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당공 11대 손 최종익이 지은 산당공 타장에 적혀 있기를 공은 1458년 세조 4년 5월 5일에 나주에서 태어났는데 아직 포대기에 쌓여 있을 때 아버지 사형공과 어머니 박씨 부인이 갑자기 돌아가심으로 형님들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다. 어릴 때부터 세상을 경영할 큰 뜻을 품고 나이 8살 때 형님을 따라 북쪽으로 가서 서울 구경을 하였다. 산당공의 아버지 사형공 최창 그분은 1423년에 연천공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산당공의 태생하고 같이 계산을 해보면은 사형공이 36세 때 낳은 막내 아들이 산당공이에요. 가장의 그 산당공의 부모님이 그 어릴 때 다 돌아가셨다 했으니까 사형공하고 그 박씨 부인이 두 분 다 그 한 40세 무렵에 돌아가신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나이 20세가 되기 전에 문경공 한원당 김군필 선생이 영남에서 학문과 지식을 초월한 경지를 처음으로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스승으로 삼았다. 한원당 선생께서 공경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의 모든 요점을 공이 전수받았는데 바로 소학을 근본으로 하는 학문이었다. 산당공이 그 20세가 되기 전에 그 김경필 문화에 들어가 공부를 했다 이렇게 그 적혀 있는데 사실 김경필은 산당공의 그 고모가 두 분인데 큰 고모부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산당공의 큰 고모부 김총이 김경필의 삼촌이에요. 조선 전기에는 사람들이 다 처가살이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처가하고 본가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리고 그 김경필이 산당공보다 나이가 겨우 4살밖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산당공하고 김경필은 어릴 때부터 아는 사이였다. 그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친했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뭐 잘 아는 사이였다. 왜냐? 산당공의 고모부가 김경필의 삼촌이니까. 산당공이 김경필의 제자라는 거가 그 산당공을 존량사에 배양하게 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 산당공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김경필을 스승으로 대우하지는 않았다는 물증이 있어요. 뒤에 가서 제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른바 그 도학파 사림들은 소학을 가장 중요시 했어요. 소학을.
근데 소학이 뭐냐 하면은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예요. 근데 그 소학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사서 오경은 오히려 그건 과거 시험 준비하는 책이다 이런 식으로 간주를 하고 소학이야말로 진짜 그 학자가 공부하는 사람이 배워야 할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김gin필 산당공의 스승이라는 그리고 한국 도학파 학맥의 가장 우두머리라는 그 김갱필은 소학만을 끼고 살면서 스스로 그 소학동자다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갱필부터도 그랬지만 그 소학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소학과 관련된 부분은 산당집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뒤에 산당집을 다룰 때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당공은 31세가 되는 1488년 성종 19년에 진사시도 향시에서 낙방하고 즉 초시죠. 문과도 초시에서 낙방을 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산당공이 지은 증실기에 적혀있기를 그해에 또다시 꾀꼬리 울어 봄이 깊어가자 전주로 갔다. 6월에는 옥천 7월에는 설악산으로 힘겨운 것을 무릅쓰고 억지로 여러 유생들을 따라서 무리를 지어서 갔다. 8월에는 창평에서 열리는 진사시에 나아갔고 9월에는 김제에서 열리는 문과 시험장으로 달려갔다.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그때 이제 남원 주암촌에서 태어나신 그 2살 아래 조카 암계공 최연송 이분이 1480년 성종 11년에 그 생원시에서 장원 급제를 해요. 그래갖고 성종실록에 수록이 됐죠. 그게 1480년이니까 2살 더 먹는 그 삼촌이 1488년이면 8년이나 뒤잖아요. 그런데 진사시에서 낙방을 했어요. 그리고 1489년 그러니까 산당봉이 초시에서 문과 초시에서 낙방한 그 다음에 성종 20년 1489년 성종 20년 또 암계공은 문과에 급제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비춰볼 때 나이 30이 넘은 산당공이 향시마저 통과 못한 걸 보면은 좀 이상하죠. 공부에 별로 소질이 없는 사람 아닌가,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산당집에 적혀있는 산당공의 문장력을 보면 결코 시험에 떨어질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진사시라는 건 되게 시를 한 수 제대로 그 운자에 맞춰서 그 시제와 운자에 맞춰서 시를 하나 정식으로 지어서 지으면은 합격하는 거예요. 급제하는 거예요. 근데 산당공이 써놓은 글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시적인 부분이 많고 저 정도 실력이면 뭐 시짓는데 뭐 문제가 있을 타입이 없어요. 물론 산당공은 성리학자 이른바 도학을 한다 해가지고 그 글 쓰는 시나 짓고 뭐 소설 같은 거 쓰는 이런 그 이른바 사장학을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멀리 했지만은 산당공이 써놓은 그 문장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이 뒤에 가서 좀 뭐 맛배기로 보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시적인 표현이 엄청나게 많고 무지무지 문장이 미래해요. 그런 실력으로 낙방한다면은 그것도 서울서 보는 회시도 아니고 지방에서 보는 향시에서 낙방한다는 건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낙방을 했을까? 돌아가시기 3년 전이니까 혹시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건강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 때문에 그 진사시나 문과나 시험을 볼 처지가 안 되는데도 말하자면 억지로 한번 봐봤다가 낙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